한국기독교역사문화재단이 기독교 역사문화관 초대 관장으로 장신대 은퇴 교수인 안교성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연합해 설립한 역사문화관은 한국 교회의 지난 역사와 문화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전시하는 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 안교성 관장을 만나 역사문화관 운영 계획에 대해 들어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의 역사 문화를 총망라해서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기독교 네. 역사문화관 초대 관장이 되셨습니다. 네, 이번에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먼저 본인 소개 간단히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이 역사문화관 어떤 공간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소속된 목사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원래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게 됐는데 신학을 공부하는 가운데 장애인에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사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장애인 신학을 공부했는데 제가 원하던 그 사역을 직접 하지 못하고요. 장애인 신학만 쭉 하게 됐고 그 이후는 이제 공산권이 또 이제 변화가 있어서 공산권 선교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몽골에 가서 몽골에 선교 사역을 하다가 또 국내 총회 세계선교부 총무를 하게 됐고요. 뒤늦게 이제 공부를 좀 더 하고 학교로 와서 작년 8월까지 가르쳤습니다. 예, 이제 기독교 역사문화관 초대 관장이 되신 거잖아요. 네네. 지난해 가을에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맞습니다. 올해 12월에 이제 개관하는 목표를 가지고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 네. 어떤 공간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보통은 이제 역사박물관이라는 그 이름이 아마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그 역사박물관 다 사실은 과거에 관한 내용인데 역사, 문화를 다루기 때문에 과거와 더불어 또 현재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아주 중요한 담론이 바로 문화 담론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그 지난 역사를 잘 보여주고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책과 같이 그런 도서관이 아니라 유물을 보여주는 그런 박물관의 기능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문화를 통해서 현재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보여주고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박물관 전체 그 문화관에 공식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관장을 맡게 되면서 가진 생각은 한 3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영어로 얘기한다면 제가 이제 3SH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Share, Show, and Shape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박물관 아니면 이제 역사문화관으로는 늦게 생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그런 것들을 이제 기증을 받고 또 수장하고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박물관, 역사문화관이 되겠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어떤 자료도 같이 공유하고 기획이나 진행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백문의 불여일견이고 지금 비주얼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잘 보여줘서 한국 교회를 특별히 이제 시각적으로 또 디지털을 통해서 보여주려는 것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관심사고요. 마지막은 우리 이 박물관을 통해서 정말 기독교의 본질 그리고 좋은 한국교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그 결과로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 또 그리고 바른 이미지가 생기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전시관에 어떤 것들이 전시될까 다들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네. 대략적인 내용을 좀 미리 좀 들어보고 싶은데. 네네. 먼저는 아까도 언급하셨지만은 이제 130년 넘는 한국교회 역사 중에서 근현대 역사에 주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네. 긴 역사 중에서 근현대 문화의 역사에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저희가 역사박물관보다는 역사문화관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상설 전시는 주로 기존의 역사박물관처럼 한국교회의 그 기독교의 핵심 부분을 상시적으로 보여주는데 또 가능하다면 상설 전시지만 그 중에서도 뭐 전체 아니면 부분을 바꿔서 누구든지 한국교회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하고요. 이 기획 전시는 조금 더 그 템포를 빨리 하고 짧게 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역사 박물관은 주로 이제 역사 과거를 다루기 때문에 현재를 다루지 않는데 사실은 현재 안에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역사는 주로 이제 시간적이고 이제 문화는 이제 공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도 보여주고 현재도 보여주지만은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국 기독교하면 너무 거대 담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메인스트림을 또 가르쳐 주지만 그 안에 사실은 아주 미시사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물을 넘어서 특히 이제 디지털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구현 가능한데요. 그래서 거기도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해방 이후가 중요하다. 특별히 큰 역사에 간격이 없는 최근에 한 세대 아니면 두 세대 내 이야기들이 중요하다. 그걸 우리가 좀 더 공부하자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역사 문화관에서도 좀 그런 면을 강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해방 이후 근현대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듣고요. 네. 그래도 한국교회 130년 넘는 역사, 선교 초기 그리고 일제 시대 거쳐가면서 교회가 경험했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전 시간에는 그런 내용도 담기겠죠. 그렇죠. 물론이죠. 선교 초기 일제 시대의 역사에서 성도들이 무엇을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세계적으로 선교는 두 가지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화, 본연이 되겠죠. 그리고는 대개 다 이제 문명국들이 또 비서로 가기 때문에 문명의 개념은 전혀 다르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 선교했던 분들은 서구 문명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문명화를 하게 됐는데 세계 선교는 대개 이 두 가지로 끝납니다. 근데 한국에는 세 번째가 있어요. 이거는 초기와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계속 이어지는데 초기에는 대개 제국주의 배경을 가진 나라들이 선교했습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선교의 제일 약점이 뭐냐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제국주의와 관계가 혐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한국을 공격했던 그 제국주의는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선교 세력과 침략 세력이 다르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처음 왔던 선교사들은 그 선교사들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교인들을 위해서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 사람이 그 당시에 가장 원했던 건 뭐냐면 애국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나라를 지켜주는데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지켜주고 나중에 아간파천까지 가는 을미사변에서 아간파천으로 가는 과정에 도와주는 그런 일까지 했던 그래서 애국의 심볼이었고 문명화의 심볼이었고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된 다음에는 단체로 행동하기는 어렵죠. 다른 정부 밑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나 직간접적으로 그런 제국주의 잘못된 것들을 고발하고 민족운동에 참여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그런 전통이 나중에는 민주화운동까지도 가기 때문에 70년대 80년대 선교사들이 세계에 잘못된 것들을 알리고 기도하고 또 나중에 증인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뭐 요약하자면 우리 민족은 복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있었고 예. 또 초기 교회 그다음에 일제 시대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는 민족의 아픔과 함께하는 교회였다. 네, 예. 그랬기 때문에 민중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렇죠. 교회로 성장했다. 그렇습니다. 그 시기를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군요. 네네. 예. 그래서 3.1운동 때 사실은 한국의 전 기독교인들이 한 1,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피해자를 보게 되면은 몇십 프로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한국 분들은 정말 기독교가 말만이 아니라 애국, 애교, 나라도 사랑하고 종교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참여했던 본인도 깨닫고 한국 분들도 발견하게 됐고요. 7, 80년대의 가장 큰 문제는 독재였거든요. 그럴 때도 거기에 나서서 희생되는 모습을 보고 결국 이 나라의 그 아픔을 동참하는 것이 교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죠. 예. 그런 정서가 네. 해방 이후에 또 한국 전쟁을 지나면서 네네. 뭐 우리 사회는 정말 격동의 시기를 보냈는데 그렇습니다. 네. 교회 또한 그 속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였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아주 사실 중요한 거죠. 한국 교회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한국은 또 나가서 세계 기독교는 사실은 그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옛날에 뭐 왕정이 됐든 귀족정이 됐든 또 시민정이 됐든 그 현실 정부를 지지합니다. 그게 기독교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나 현실 정부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현실 정부를 지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닮았냐, 정말 정부로서의 역할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실 정부를 지지하지만은 잘못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교회의 입장을 나타내는 거죠. 이거는 성경에는 예언의 전통이었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개혁교회라든지 종교교회 이후에는 이제 저항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교회가 지지를 하느냐, 아니면 원칙은 지지하지만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예언적 기능에 충실할 것이냐에 따라서 외관은 다르지만 뿌리는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올해 100주년을 맞이해서 좀 관심을 갖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지난 100년을 살펴보면은 한국교회와 행보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제 복음화가 강조하니까 뭐 대중 집회라든지 전국 집회라든지 세계 집회라는 걸 할 때 사실은 그 모든 것을 같이 해왔습니다. 다만 이 예언의 행위라는 것은 성경도 보여주듯이 고난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 고난까지 각오하고 예언적 행동에 참여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갈라지게 되는데요. 그런 위험을 부담하지 않을 때는 한국 전체가 정부를 지지하고 또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지지하죠. 그러나 문제가 생길 때는 이제 그 지지하는 모습을 계속 유지하면서 나라가 잘 돼야 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는 없다는 단계가 있게 되면은 고난을 각오한 예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3.1운동도 일제에 항거했던 것이고요. 4.19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유신헌법이라든지 그 전에 또 12.6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볼 때는 그때 뒤에 국가의 위기 있을 때 이런 가운데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나 그 당시 그런 사건들마다 예언의 목소리를 냈던 것이죠. 역사에는 뭐 이렇게 빛도 있고 그림자도 그렇죠.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 객관적으로 네. 균형 잡히게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할 텐데요. 맞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문화관이 이렇게 건립되고 개관하면 네네. 역사의 교회의 이 역사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떤 때는 동시에 보여주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부문별로 나눠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너무나 그 양극화 그리고 타협이 없는. 근데 이제 시민 사회, 특히 후기 근대 사회는 대화의 사회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 주도권이 중요한 사회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에서는 아마 교회나 또 이런 모든 연합기구도 아마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진영 논리나 양극화로 유지되는 사회는 아마 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자기의 입장이 있지만 상대방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재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는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해진 답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관객들이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면도 있겠구나. 또 반대 입장을 가진 분들도 이런 입장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것이 합쳐져서 우리 한국이고 한국 기독교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기 학습적인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 전체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교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그렇죠. 되겠군요. 네. 좀 풍성한 자료들이 모아서 좀 전시되면 좋겠는데, 그러기 네. 위해서는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도 필요할 것 같아요. 끝으로 당부 말씀만 말씀해 주시죠. 네네. 그 전국에 있는 그 교회 또 기독교인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박물관이 앞으로 한국교회를 섬기고 또 한국교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박물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 여러분들의 고견을 내고 또 안들을 내게 되면 저희들이 같이 그것을 고려하려고 하고요. 특별히 또 우리가 역사 박물관이기 때문에 기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증의 양식도 다양화됐습니다. 기증 그리고 또 기탁 여러 가지 형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귀중한 그 역사물을 어떤 특정한 장소에 묵히지 말고 여러분이 햇빛으로 남아서 우리가 뭐 잘 보관하겠지만은 햇빛으로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지만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햇빛에 나와서 모든 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저희들은 기증은 기증에 맞도록 또 기탁은 기탁에 맞도록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박물관 하면 이제 히스토리컬 뮤지엄이 되는데 우리가 히스토리컬 문화관에서 히스토리컬 또 컬처 센터가 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어느 정도 구현될지 모르겠고 그건 먼저 우리 같은 스태프들 그리고 또 이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이사회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도우시는 우리 교회와 교인들과 함께 만들어서 하여간 기독교에 관심 있고 특별히 교회와 현재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일단 올 수 있도록 그래서 환영하는 그런 만남을 원하고요. 다행스럽게 이 역사문화관이 새롭게 서울에서 이제 각광받기 시작하는 박물관 거리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박물관을 위해서도 오셔도 좋고요. 또 아니면은 왔다가 다른 데도 들리시고 그리고 또 다른 데 왔다가 우리도 들리셔서 하루는 그런 문화 체험의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한국교회와 연합해서 만드는 공간인 만큼 네. 한국교회 전체가 아끼고 또 네. 그곳에서 배움을 갖고 그렇습니다. 나누는 네. 그런 네.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